강원도의 차가운 설산에서 한 생명이 홀로 싸우고 있었다. 독일 셰퍼드 보미는 무거운 배를 이끌고 눈보라 속을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다. 한때는 윤기 나던 그녀의 털가죽이 이제는 헝클어지고 탁해져 버림받은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칼날 같은 바람이 눈송이를 휘몰아치며 그녀의 시야를 가렸다. 매 발걸음이 자신의 몸과의 싸움이었다. 뼛속까지 새우며드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생존 본능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지친 심장은 필사적인 걸음걸이의 리듬을 타고 뛰었지만 순간순간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고 피난처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은 얼어붙은 바람과 함께 사그라들어갔다. 짙은 폭설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깜박였다. 보미는 지친 눈을 힘겹게 뜨며 구원의 신호를 찾았다. 엔진 소리가 하얀 광활함을 가로질러 울렸고 곧 호화로운 자동차 한 대가 척박한 풍경과 대조를 이루며 나타났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민준이었다. 도시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인 그는 두꺼운 모피 코트를 둘러쓰고 있었다. 차 안의 인공적인 따뜻함이 겨울의 혹독함을 완벽히 차단했다. 그가 잠시 차에서 내려 비싼 시계를 무심히 확인하는 동안 그의 발자국은 눈 위에 단단한 흔적을 남겼다. 폭풍우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보미는 그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그녀의 거친 숨결이 하얀 구름을 만들어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애원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지만 민주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아니, 보지 않기로 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차로 돌아가 문을 닫고 떠났다. 눈 위에는 타이어 자국과 배기가스만이 남았다. 다시 혼자가 된 보미는 앞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그녀의 발은 매 걸음마다 눈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무감각함이 점차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폭설은 더욱 거세져 주변 세상은 구분할 수 없는 하얀 침묵의 덩어리가 되어갔다. 마지막 힘마저 빠져나갈 것 같은 순간 적막한 풍경 속에 새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단단한 발걸음 소리가 빠르게 다가오며 모든 것을 덮은 하얀 장막을 가르고 있었다. 태현은 눈 사이로 보이는 연약한 개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가 이곳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동물권 연구원이자 활동가인 태현은 수개월 동안 이 지역에서 증가하는 유기견 문제를 조사해왔다. 특히 더 이상 쓸모없다고 여겨질 때 버려지는 부유한 가정에 반려견들이 많았다. 눈 속에서 죽음과 싸우는 임신한 개를 보며 그의 가슴 속에는 분노가 치솟았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태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보미의 목에서 특별한 것이 눈에 띄었다. 고급스러운 가죽 목줄에는 작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상징은 엄청난 가격에 강아지를 판매하는 유명 브리더의 것이었다. 누가 이렇게 귀중한 동물을 눈 속에서 죽게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인가? 서슴없이 자신의 두꺼운 코트를 벗어 보미를 감싼 태현은 그녀의 몸이 심하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촉박했다. 그는 그녀를 이곳에서 빨리 데리고 나가야만 했다. 폭풍우와 싸우며 그는 보미를 안고 걸었다. 점점 무거워지는 무게와 살을 내는 추위를 무시한 채 깊은 눈을 헤치고 나아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했지만 포기는 선택지에 없었다. 마침내 그들은 혜진의 동물병원에 도착했다. 동물 학대 퇴치를 위해 함께 싸워온 친구이자 동료인 혜진은 문을 열자마자 상황을 직감했다. 따뜻한 실내 공기가 둘을 감쌌고 보미는 조심스럽게 벽난로 근처의 담요 위에 눕혀졌다. 혜진은 신속하게 움직여 보미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를 발견했다. 태현 씨, 이 목줄, 이건 민준그룹의 것이에요. 혜진이 목줄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다. 태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준, 그 사람이 이런 짓을...
혜진은 보미의 배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출산이 임박했어요. 상태가 좋지 않아요. 지금 당장 응급처치가 필요해요. 병원 한켠에서는 다른 구조된 동물들이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혜진의 병원은 단순한 치료 공간을 넘어 희망의 안식처였다. 벽에는 성공적으로 새 가정을 찾은 동물들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모습들은 마치 보미에게 희망을 전하는 듯했다. 태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폭풍우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혜진아, 이번엔 꼭 증거를 잡아야 해.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돼. 혜진은 약물을 준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증거는 충분해요. 목줄의 일련 번호, 보미의 상태, 그리고 우리가 몇 달 동안 모아온 다른 사례들까지. 갑자기 보미가 크게 신음하기 시작했다. 혜진은 즉시 그녀의 곁으로 달려갔다. 출산이 시작된 것 같아요. 태현 씨, 따뜻한 물과 수건을 가져다 주세요. 밖에서는 폭풍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병원 안에서는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이었다. 보미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신뢰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소셜미디어에서 첫 번째 게시물이 올라온 것은 새벽 3시였다. 태연의 친구이자 유명 동물권 인플루언서인 지우가 보미의 구조 현장 사진을 공유했다. 강원도의 폭설 속에서 발견된 임신한 독일 셰퍼드, 목줄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진실. 게시물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단 몇 시간 만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댓글을 달았다. 특히 고급 브리더의 로고가 선명히 보이는 목줄 사진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한편 혜진의 병원에서는 긴박한 순간이 이어지고 있었다. 보미의 처는 여전히 낮았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다. 혜진은 밤새 보미 곁을 지키며 응급처치를 계속했다. 태현 씨, 이것 좀 보세요. 혜진이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다. 보미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민준그룹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태현은 화면을 살펴보았다. 단 보미를 구하자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라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피해 사례들이 속속 제보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민준그룹과 관련된 다른 유기동물들의 이야기가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드디어 태현의 눈에 결의가 깃들었다. 우리가 몇 달 동안 모아온 증거들 이제는 숨길 수 없을 거예요. 그때 보미가 크게 움찔거렸다. 혜진이 재빨리 다가가 확인했다. 진통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태현 씨, 수의사 김서연 선생님께 연락해 주세요. 우리 둘만으로는 버거울 것 같아요. 도시 반대편 민준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는 다른 종류의 위기가 진행되고 있었다. 회장님, 언론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그리고 주요 투자자들이 긴급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민준은 창밖을 응시하며 턱을 굳게 다물었다. 그의 제국은 완벽한 이미지 관리를 통해 세워졌다. 그는 항상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 통제력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PR팀을 소집하고 변호사들과 긴급 회의를 잡아 민준이 차갑게 명령했다. 그러나 상황은 이미 그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SNS에서는 민준그룹의 과거 행적들이 파헤쳐지기 시작했다. 화려한 자선 행사의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었다. 혜진의 병원으로 김서연 수의사가 도착했을 때 밖의 하늘은 이제 막 밝아오기 시작하고 있었다. 폭설은 잠잠해졌지만 기온은 여전히 영하를 맴돌았다. 이 보미의 출산이 임박한 가운데 태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을 넘어 오랫동안 은폐되어 온 부조리한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아침 뉴스의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다. 먼저 민준그룹 회장 조직적 동물 유기 의혹, 사회적 공분 확산. 병원에서는 보미의 진통이 절정에 달했다.
김서연 수의사와 혜진은 집중된 모습으로 출산 준비를 하고 있었다. 태현은 보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괜찮아, 보미야. 이제 혼자가 아니야. 태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첫 번째, 강아지가 태어났다. 작지만 건강한 모습이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강아지가 연이어 태어났다. 하지만 네 번째 강아지는 평소와 달랐다. 서연 선생님, 혜진이 긴장된 목소리로 외쳤다. 김서연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했다. 산소 준비해주세요. 이 아이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그 순간 병원 밖에서는 취재진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보미의 이야기는 이제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었다. 한편 민준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회의실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회장님, 주가가 20% 이상 폭락했습니다. 재무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주요 투자자들이 계약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의 완벽한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런 사소한 일로 우리 그룹이 사소한 일이라고요. 이사 중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회장님, 이건 단순한 PR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가 무너진 거예요. 그때 민준의 비서가 황급히 회의실로 들어왔다. 회장님, 검찰에서 수사 착수를 검토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과거 직원들이 추가 증언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와 보면 작은 생명과의 사투가 계속되고 있었다. 김서연과 혜진은 지치지 않고 네 번째 강아지를 돌보고 있었다. 보미는 불안한 눈빛으로 자신의 새끼들을 바라보았다. 살아날 거예요. 혜진이 작은 강아지의 몸을 문지르며 말했다. 이 아이도 어머니처럼 강한 생명력을 가졌을 거예요. 태현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다. 폭설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그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더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었다. 민준그룹과 관련된 다른 사건들, 숨겨진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태현 씨, 갑자기 혜진의 기쁨 섞인 외침이 들렸다. 이 아이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강아지가 마침내 작은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보미의 눈에서는 안도의 눈물이 흘렀다. 그녀의 모든 새끼들이 이제 안전했다. 이 작은 승리의 순간 병원 밖에서는 세상이 변화하고 있었다. 보미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 구조 사건을 넘어 사회의 양심을 일깨우는 전환점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침 뉴스의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다. 민준그룹 회장, 조직적 동물 유기 의혹, 사회적 공분 확산. 병원에서는 보미의 진통이 절정에 달했다. 김서연 수의사와 혜진은 집중된 모습으로 출산 준비를 하고 있었다. 태현은 보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괜찮아, 보미야. 이제 혼자가 아니야. 태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첫 번째 강아지가 태어났다. 작지만 건강한 모습이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강아지가 연이어 태어났다. 하지만 네 번째 강아지는 평소와 달랐다. 서연 선생님, 혜진이 긴장된 목소리로 외쳤다. 김서연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했다. 산소 준비해주세요. 이 아이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그 순간 병원 밖에서는 취재진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보미의 이야기는 이제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었다. 한편 민준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회의실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회장님, 주가가 20% 이상 폭락했습니다. 재무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주요 투자자들이 계약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의 완벽한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런 사소한 일로 우리 그룹이... 사소한 일이라고요? 이사 중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회장님, 이건 단순한 PR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가 무너진 거예요. 그때 민준의 비서가 황급히 회의실로 들어왔다. 회장님,
검찰에서 수사 착수를 검토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과거 직원들이 추가 증언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와 보면 작은 생명과의 사투가 계속되고 있었다. 김서연과 혜진은 지치지 않고 네 번째 강아지를 돌보고 있었다. 보미는 불안한 눈빛으로 자신의 새끼들을 바라보았다. 살아날 거예요. 혜진이 작은 강아지의 몸을 문지르며 말했다. 이 아이도 어머니처럼 강한 생명력을 가졌을 거예요. 태현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다. 폭설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그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더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었다. 민준그룹과 관련된 다른 사건들, 숨겨진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태현 씨, 갑자기 혜진의 기쁨 섞인 외침이 들렸다. 이 아이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강아지가 마침내 작은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보미의 눈에서는 안도의 눈물이 흘렀다. 그녀의 모든 새끼들이 이제 안전했다. 이 작은 승리의 순간 병원 밖에서는 세상이 변화하고 있었다. 보미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 구조 사건을 넘어 사회의 양심을 일깨우는 전환점이 되어가고 있었다. 6개월 후 강원도의 봄은 화사한 꽃들로 가득했다. 혜진의 동물병원은 이제 보미 동물보호센터로 확장되어 있었다. 센터의 정원에서는 보미가 4마리의 건강한 새끼들과 함께 평화롭게 뛰어놀고 있었다. 믿기지 않네요. 태현이 정원 벤치에 앉아있는 혜진에게 말했다. 그때 그 폭설 속에서 발견한 보미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이야.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들어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전국 각지에서 설립된 동물보호센터들의 소식이 가득했다. 민준그룹의 후원으로 시작된 이 센터들은 이제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보세요. 제주도에도 새로운 센터가 문을 열었대요. 혜진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큰 파도가 되다니. 보미의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실렸다. 생명 존중과 사회 변화라는 제목의 장에서 한 마리의 개가 어떻게 사회의 양심을 일깨웠는지를 설명하고 있었다. 특히 가장 약했던 네 번째 강아지의 생존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전직 민준그룹 회장이었던 민준도 변화했다. 그는 이제 동물보호단체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과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의 진심 어린 변화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선생님! 어린 초등학생들이 센터를 방문하러 왔다. 태현은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미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보미와 새끼들을 바라보았다. 가장 작았던 네 번째 강아지는 이제 형제자매들 못지않게 건강하게 자라 있었다. 혜진은 센터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리 센터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입양의 날을 진행하고 있어요. 많은 동물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있죠. 태현은 보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두려움 대신 사랑과 신뢰로 가득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센터의 정원에는 따뜻한 등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보미와 새끼들은 편안하게 쉬고 있었고 방문객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혜진아, 태현이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이야기의 끝.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보미와 그의 가족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이런 특별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드리기 위해 저희는 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요.